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과학계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26, 2022년 6월 21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성공을 거뒀고 (8월 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미국 플로리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방산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 우뚝 섰으며 for bringing the idea of forge theory to combinatorics. 한국인원 수학자 허중희 교수는 제2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을 품야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학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2022년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물도 없어 더욱 아쉬움이 컸다. 노벨상이 아주 요원한 그런 꿈으로 남아있을까. 우리 과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억울하죠. 아주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곳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간다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하는 거에 가까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지금 노벨상의 이름으로 그 가치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 걸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과학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노벨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노벨상을 탈 만큼의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의 가치를 넘어 기초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본다.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노벨상의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히는데 이는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며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은 자신이 죽기 1년 전 인류 복지에 가장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고 약 2,7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 재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했다. 그 알프레드 노벨이란 분이 노벨상을 만들었고 그분이 다이너마이트로 되게 유명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초반에는 이 광산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확장을 시키는 방법을 쓰이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전쟁의 용도로 이제 악용되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제 순수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성의 의미로 말년에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 각 6개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금과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수상을 하게끔 이런 걸 만들고 노벨의 유산을 바탕으로 노벨 재단이 설립된 이후 19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금과 금메달, 상장이 주어진다. 하지만 상금보다 인류에 공헌한 최고의 인물이라는 영예가 더욱 값진 상이다.
평생의 꿈이자 염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최고의 이제 권위를 이제 주는 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평생 연구한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교과서에 실리고 수십억 인류에게 그런 자기의 연구 내용이 알려지고 그런 거에서 있어서 보면은 가장 값진 인생의 목표이자 그런 게 아닐까. 노벨상은 선정 방식도 까다로운데 해마다 9월에 수상자 선정에 들어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그리고 경제학상까지 각 분야별로 1000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10% 정도를 우선적으로 가려낸다. 그 뒤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올해 역시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등 6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는데 과학 분야에서 영광을 품은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래전에 멸종한 인간 조상의 게놈, 유전체를 분석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스웨덴 출신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2022년 가장 먼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박사다.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발견한功勞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수네베리 스트램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데 한 분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노벨상을 수상한 7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Well, I initially thought it was a joke, actually, that it was my research group who made an elaborate joke. But then it sounded a little too convincing, but it was hard to digest, actually, immediately. 우리 인류가 속한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 또 현대인과 멸종한 고대인의 유전자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끈질기게 찾아온 것이다. Es ist besonders erfüllend, weil es hat sozusagen angefangen als eine Liebhaberei oder eine Art Hobby vor 30 Jahren und wurde ziemlich lange angesehen als irgendwie ein Kuriosum. 페보 박사가 호기심을 갖고 빠져든 연구 분야는 고유전체학. 준화석 상태 뼈와 같은 오래된 생체 조직에서 유전 물질인 DNA를 추출하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을 해독한 후 이를 진화 이론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역사와 인류 집단 간 관계를 추론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페보 박사는 1990년부터 네안데르탈린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전 세계 최초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린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수만 년 전 멸종한 인류의 화석은 미생물 등에 오염돼 정확하게 게놈을 분석해내기가 어려웠는데 페보 박사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적용해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인류의 유전체에 네안데르탈린 DNA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페보 박사. 현생 인류의 해부학적 기원과 특성을 밝히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물리화학자 칼베리 샤플리스 교수. 지난 2001년 인체에 이용한 광학 이성질체만 따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치료제 물질을 개발한功勞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2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상을 품여안았다. 모르텐 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캐롤린 버토지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 화학상을 품은 샤플리스 교수. 이들의 업적은 원하는 분자를 쉽게 합성해낼 수 있는 클릭 화학을 개척해 화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원하는 분자들을 합칠 때 복잡한 화학 반응을 설계해야 했지만 클릭 화학이 개발되고 나서는 구리를 촉매로 해서 한쪽 분자에는 아자이드라는 화합물을, 다른 분자에는 알카인이라는 화합물을 붙여 레고처럼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 세계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세포를 탐색하고 생물학적 과정을 추적하는 데 널리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화학 산업은 물론 신약 개발과 암 연구에 이르기까지 분자가 쓰이는 다양한 곳에 적용되며 물질 합성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정보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기술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정보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3명의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주인공은 알랭 아스페 교수와 존 F. 클라우저 연구교수, 안톤 차일링거 비엔나대 교수. 이른바 양자 정보과학에 초석을 놓은 과학자들이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올해 노벨상을 받은 3명의 물리학자들은 양자 기초 연구의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검증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자역학의 그 완결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양자역학 자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우고 그 양자역학을 물리학자들이 완결성 있는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쌓는 데 큰 공적을 남긴 그런 연구 결과들을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의 공통된 업적은 양자 얽힘이 실제하는지 실험적으로 고안하고 증명했다는 데 있다. 양자 얽힘이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서로 얽힌 입자 쌍중, 한 입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입자가 설령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개념이다. 1970, 80년대 아스페와 클라우저 교수가 먼저 벨의 부등식의 위배를 통해 세상의 얽힘을 증명했고, 이후 차일링거가 실험을 통해 이들의 증명을 고도화했다. 1960년대 존 벨이 개발한 벨의 부등식은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이론인데 이것이 위배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Well,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ll work that I did more than 50 years ago. Work that starte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Wrote a paper in 1969 proposing to do an original experiment testing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Ich kann Ihnen ganz stolz sagen, das ist für nichts gut. Das mache ich nur aus Neugierde, weil ich von der Quantenphysik von Anfang an, wo ich zum ersten Mal davon gehört habe, vollkommen begeistert war. 이들의 수상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측됐던 상황. 이들의 연구를 통해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완결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양자역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수많은 결실을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얽힘 상태에 대한 이 3명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연구, 양자역학을 이용한 응용 연구에 관련 연구 결과들을 적용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새롭고 아주 중요하고 실생활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양자정보 과학 연구는 보안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 그리고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업적만으로도 세 연구자의 수상은 당연한 결과지만 동시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연구 결과들이 하나의 연구팀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해당되는 성과에 대한 어떤 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년 정도에 걸쳐서 따로따로 수행된 다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상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검증이 이루어진 실험 결과에 대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노벨상이 주어졌는데요. 노벨상이 이런 식으로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주어진 것은 굉장히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명의 과학자가 끈질기게 연구해온 노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검증한 후에 수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가치를 더욱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노벨상의 역사를 짚어보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상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핵심 논문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 평균 31.2년에 달했다. 노벨상 수상은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힘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는다면은 토양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듯이 이 기초과학이 발전이 되어야만이 튼튼한 바탕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따른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